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세계가 혐오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중국 그 자체가 아닙니다. 중국도 인류에게 있어 귀중한 자산 중 하나죠. 중국의 역사와 문화는 인류사에 있어 대단한 보고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모습은 꼭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있죠. 군사, 경제, 산업 그리고 문화 등 모든 면에 걸쳐 세계를 지배하려는 모습이고, 이런 이들의 야욕이 인류의 공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명 중국몽이죠. 중국이 싫은 것은 이렇게 함께 살아가려는 지구촌의 여러 노력의 모습과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현대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과 거리감이 있는 거죠. 19세기 역사책에 나오는 제국주의 시절의 모습들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몽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싫은 겁니다. 너무 오래된 올드 스타일이라 싫고, 공존할 수 없어서 싫고, 지들만 잘났다니 싫은 겁니다. 바로 중국몽이 전 세계인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몽은 소프트파워가 없고 확장력이 없다 말을 할 수 있죠. 쭉 중국이 중국몽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몽에서 멈추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몽이 이 오만함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국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스스로 자해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죠. 중국몽은 중국의 강한 경제 성장이라는 토대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기 전에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보고서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솔루션을 찾는 중 중국 정부가 이제 스스로 자살골을 넣기 시작한 거죠. 디디 취싱, 텐센트 등 자국의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하며 중국의 어마어마한 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막기 시작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에 쇼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쉽게 못하는 중국 테크 기업의 제재를 중국몽이 한 번에 이룬 거니 중국다운 행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중국의 이 딜레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유명한 여성 투자가를 꼽으라면 돈나무 누나라고 별명을 가진 캐시 우드를 들고는 합니다. 투자회사 아크인베스트를 이끄는 캐시 우드는 개인 투자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혁신에 집중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기업을 선정하며 과감한 투자를 즐기는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리스크 따위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은 그녀를 캐시 엄마 또는 캐시 아줌마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바로 혁신의 가치를 두고 과감한 투자를 하는 그녀의 스타일이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데요.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 파괴적 혁신을 좋아하는 겁니다. 기업의 시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가 최근 텐센트 등 중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독일 언론이 연이어 내보내고 있습니다. 독일 유력 금융 전문 매체인 악지오네어는 2021년 7월 9일 기사에서 리스크를 두려워하는 그녀가 아니지만 아크인베스트의 혁신 ETF에 담고 있던 6억 3,500만 달러 규모의 텐센트 주식 비중을 이제 1억 4,700만 달러로 줄였다는 내용을 보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체는 뜨거운 기술주들을 선호하는 그녀의 이런 입장 변화는 최근 중국 정부 내 각종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한 불안정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근 과격해 보이는 중국 정부의 자국 기술 기업 규제 등이 스타 투자가들을 떠나가게 하고 있다 기사는 전합니다. 이미 손정희 회장 등 많은 투자가들이 중국 투자를 멈췄다, 늦기 전에 중국 기업 투자를 해소하자는 등 투자가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다는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나서서 돈을 가지고 중국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을 지금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떠나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미국과의 경쟁에서 지금 위기감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중국 기술기업의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성장을 높이고 강력한 기업들을 육성해야 할 판에 오히려 중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성을 아예 차단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 투자도 제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유럽과의 투자 협정도 깨지는 분위기라 외국 자본의 투자가 더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중국 정부는 과격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대략 세 가지 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미중 간의 갈등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최근이었죠. 작년 12월이었을 겁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중국 회사들의 회계보고서를 미국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랬지만 개도국일 경우 정확하지 않은 회계보고가 난무한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입장에서야 당연 투자가들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정확한 회계보고를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회계장부를 보면 사실 기업의 은밀한 전략과 내부 정보를 어느 정도 훤히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기업 비밀이 다 공개가 되는 거죠. 대다수 많은 중국의 기업들이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는 중국에게는 상당히 껄끄러운 일일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장부 조작 등 커다란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이 만약 불거진다면 국가의 신뢰도 및 중국 기업들에게 커다란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기후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는지 매출에 대한 의문 등이 계속 제기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경제와 중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일명 세장이론인데요. 댐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테크 기업들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거죠. 세장문을 너무 오랫동안 열어두면 새가 날아가니 세장을 잠시 잠가놓겠다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디디 추싱입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중국 정부가 디디 추싱 및 여러 기업들에게 미국이 아닌 홍콩에 상장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디디 추싱이 가감히 미국의 금융시장에 상장을 한 겁니다. 그러자 새를 세장에 가다 놓겠다는 의지를 중국 정부가 강하게 자국 기업들에게 전달하게 된 거죠. 이에 따라 중국 차량 공유업체 디디 추싱에 대해서는 신규 회원 가입 중단과 애플리케이션 앱 다운로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단 디디 추싱의 사업이 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중국 내 보안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 안보라는 이유로 제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 정부의 조치는 주가를 20%가량 폭락시키기도 했죠.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협한다는 중국 정부의 제재 근거가 디디 추싱을 이렇게 초토화시킨 겁니다. 셋째로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같은 맥락이긴 하나 지금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 저하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이유들이 커다란 한 물줄기 테크 기업 제재라는 현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중국 공산당이 보여주는 모든 과격한 반응들이 출산율 저하를 막는 데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위의 두 가지보다 더 큰 문제가 출산율 저하이고 중국 경제의 구조의 기반을 흔드는 일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중국 정부의 과격한 이번 조치들로 인해 중국 내 중국인들의 자산 가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의 보도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 8월 10일자 보도를 보시면 중국의 억만장자들은 그들의 자산의 많은 부분을 잃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사는 중국의 중앙정부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을 거칠게 다루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를 위한 여러 이유들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안보 위협, 미주 갈등의 연장, 세장이론 등 계속 그 이유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 결과는 자산 가치의 하락과 기업 가치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 결과를 노리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국 정부의 강경한 정책에 대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근본적이고 표면적인 이유는 당연 체제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도 중국 경제, 정치, 모든 사회 분야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입니다. 지금 체제에서도 마인 같은 부자 한 명 정도는 언제든지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중국 공산당은 보여주었죠. 미국과 피를 말리는 IT 경쟁에 돌입한 중국이 중국 IT 기업의 성장 자체를 막으면서까지 이렇게 중국 정부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미국 앞에서 자존심이 강한 중국이라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그렇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도 일단 틀리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역시 이 부분도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언제부터 중국이 그렇게까지 국민 한 명 한 명 사회복지에 신경을 써왔을까요? 자국 내 국민들도 무자비하게 고문했던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거의 자유나 다름이 없죠.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중국 공산당의 성향상 뭔가 위험이 있다고는 느껴지기는 합니다. 마윈이나 디디 추싱의 삐딱성이 아닌 중국 체제를 흔드는 거대한 위협이 중국 내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무언가 중국몽 현실을 위해 달려가는 중국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이 존재하는 듯하죠. 지금 이 거대한 문제가 중국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하이테크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하자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부자들이 사회복지를 위해 기부행렬에 나서고 있는 거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의 기사를 계속해서 읽어내려가 보면 플랫폼 기업들이 거액의 돈을 기부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나옵니다. 기사는 기업 텐센트가 77억 달러를 올해 4월 학교 설립, 가난한 농촌, 그리고 대체에너지 사업을 위해 기부했으며 이는 회사 역사상 전례 없던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부자들과 빅테크 기업들은 꾸준히 기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이들의 행보가 더더욱 많아진 것인데요. 매체는 중국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 메이탄의 창업자 왕싱이 23억 달러를 교육사업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창업자 황정이 19억 달러 대략 2조 1천억 원 정도를 기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 단위의 기부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조라는 단위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아니죠.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김범수, 이재용 씨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자산이 15조, 13조 정도 하는데 지금 2조, 3조를 그냥 기부했다는 겁니다. 매체는 이에 대해 복지라는 깃발 아래 중국 공산당의 개인 기업에 대응하는 모습이 전례가 없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이 이런 강경한 조치가 나온 후 16%의 자산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핀듀오의 황정 같은 경우 자산의 3분의 1, 대략 160억 달러의 손해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 거죠. 16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재용 씨가 갖고 있는 재산 규모가 한 번에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수많은 기부에도 중국 공산당은 그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도 하고 있죠. 관심은 왜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까지 중국의 테크 기업들을 제어하기 시작했을까라는 점입니다. 매체는 부자들에게 편중되어 있는 자산 가치를 내리기 위해 그 이유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다는 기사의 설명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중국 내부 사정을 다루는 기사가 있습니다. 스위스 유력 일간지 노이어 쭈리시 짜이퉁은 왜 북경은 붐이 일고 있는 분야를 부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었는데요. 매체는 2021년 7월 27일 누구든 중국 테크 기업 주식을 보유했다면 정치 리스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사는 중국의 이런 행보가 지금 수조 원대의 이익을 제거하고 있다는 직설적인 주장으로 보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과 함께 중국 정부의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제재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며 세심히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런 중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사교육에 대한 공급은 금지가 되었고 기존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제 이 기업들은 자본이 누적될 수도 없고 성장도 멈추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사교육 금지 명령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교육기관은 이제 비영리기관으로 전환돼야 하는 거죠. 이런 규제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거죠. 블룸버그의 7월 26일 보도를 보면요. 기술 교육 분야에서 중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5개월 만에 7,69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00조 원 정도 증발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경의 행정명령 하나로 1천조 정도가 거의 사라진 겁니다. 1천조 정도면 어느 규모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상장단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합이 1,500조였습니다. 지금은 2,000조 정도 하죠. 그냥 중국이 행정명령 하나로 한국의 시가총액 40~50% 정도를 날려버린 거죠. 노이어 쭈리시 짜이퉁은 이 규제에 대한 이유로 사교육이 지금 중국의 공교육과 경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이 부분에서 이런 과격한 시장의 개입은 현재 존재하는 실제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이 사교육이 교육 분야에서 메인 공급자인 공공교육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중국의 사교육 사업이 왜 이렇게 흥행하는지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많은 중국의 젊은이들의 인생의 길은 가오카오가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오카오가 가오중위카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시험의 약자를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북경이나 상하이 대학같이 명성 있는 대학 입학을 희망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는 또다시 좋은 직업교육으로 연결될 뿐만이 아니라 그 후 커리어에 대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매체는 여기서 결이 다르지만 아주 따끔한 지적 하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등학교 졸업시험 하나가 지속적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꼬집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에 따라 대학 입학에 대한 경쟁은 아주 심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욕심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매체는 중국 차이나 소사이어티 오브 에듀케이션의 자료를 인용, 메트로폴리탄이라 불리는 북경, 상하이, 광저우 같은 곳에서는 중국시 미학년 학생들 10명 중 7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교육 현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현재 중국 공공교육 현장에서 실력 있는 교사들이 모조리 사교육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연봉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사교육에 집중하기 위해 공교육 수업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 부모님의 소득이라고 기사는 전합니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익부 빈익빈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 부자들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사는 일부 계층을 배부르게 하는 자산 증가를 막는 중국 정부의 이런 모습이 놀랍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 기업을 필두로 주식 가치가 높아지는 기업의 성장을 틀어막고 있는 데는 모두 이런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언제부터 중국에게 중국 시민들의 평등이 중요해졌을까요? 매체는 이런 지금 중국의 모습 뒤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회 고령화 문제가 뿌리라는 것이죠. 중국 역시 사회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타게스 슈피겔은 중국이 아마 부자가 되기도 전 사회 고령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기사까지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는 중국몽을 이루려는 중국 정부를 엄청난 고민에 빠뜨리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경제 성장이 없으면 스포츠, 문화, 군사, 경제에 있어 세계를 정복하려는 중국의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중국 성장의 베이스는 엄청난 인구에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경제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요. 노이어쭈리 시자이퉁은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온 중국 정부의 계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 원인으로 바로 젊은 부모들의 경제적 압력과 높은 교육 비용으로 진단하고 있다 기사는 전합니다. 아이 한 명 이상을 중국에서 키우는 것은 부모들에게 너무 높은 언덕이라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낮아지는 출산율을 북경은 지금 중국의 성장에 있어 가장 큰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협이 미국이 아니라 지금 중국의 인구 감소라는 거죠. 즉 중국에게 지금 중국몽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지금 인구 감소입니다. 사교육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중국 정부가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그 위험을 중국 내부에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중국 일부 계층의 자산 증가를 막겠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지금 자본시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흔들어 놓을 분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사는 과열되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후진적이고 착취되고 있는 중국의 건강 시스템 등은 중국 부모님들에게 엄청난 비용 압박의 원인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젊은 가족들이 아이를 낳기 어렵게 하는 중국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여겨진다 밝히고 있죠. 즉 중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기업을 컨트롤하기 시작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구 감소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기사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롱텀의 관점에 따른 경제적 계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의 압박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다 매체는 개인 투자가들에게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 중국 정부가 지금 자살골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비단 이런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용만의 문제였다면 선진국 등 유럽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사회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겁니다. 즉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확인도 안 된 규제로 기업들의 성장을 막고 개인 자산을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회 고령화 문제 해결은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권력자의 권한 행사와 제재만으로 이룰 수 없는 어젠다죠. 중국의 사회 고령화 이유 중 하나가 비용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기사가 지적한 것처럼 대학 하나로 인생이 결정되는 사회문화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를 개혁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각을 바꿔야 하고 노동시장, 교육시장, 기업문화, 목표에 대한 이해도가 개혁돼야 하는 것이죠. 경제의 부가 축적될수록 인구가 주는 것은 지금까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가 증가할수록 나타났던 현상인 것이죠. 복지를 건실해온 유럽은 이 문제를 소프트파워, 매력도를 높여 인구 유입을 늘리고 있고 이를 통해 사회 고령화를 막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중국몽은 타 국가로부터 중국에 대한 매력도를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중국몽으로 성장한 중국이 이제 중국몽의 한계를 만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인구는 줄 겁니다. 그리고 신세대 가족에게 비용 부담을 주고 있는 현재의 여러 경제 시스템을 시장의 원리가 아닌 계획경제의 습성대로 지금처럼 조정하러 들겠죠.
부익부 빈익비 현상을 막기 위해 자산 가치의 상승을 막고 있고, 이런 움직임은 확장될 것이라 독일 언론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중국인 계층이 자산이 느는 것도 아니죠. 분배와 재분배라는 메커니즘은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아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중국몽이라는 목표 앞에서 중국이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